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미국 컴퓨터 산업의 중심이 동부에서 서부로 옮겨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라는 그런 명칭이 붙은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동부의 우수한 인재들이 그쪽으로 모이게 되고 또 스탠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그 미국의 똑똑한 학생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이제 실리콘밸리 쪽으로 공급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또 한 축으로는 미국 문화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동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주류 문화의 대항 문화로서 즉 카운터 컬처로서 생겨났던 문화들이 특히 인터넷과 관련된 네트워크 철학이라든지 해커 중심의 문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어, 카운터 컬처의 핵심에 히피 문화 그리고 LSD, 꼬민 운동과 같은 것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한 문화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또 그 문화를 동경했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였고 스티브 잡스 역시 굉장히 히피적인 생활을 젊었을 때 했고요. 그리고 꼬민 활동 같은 것도 했고 이런 것들이 그가 자유로이 상상하고 혁신을 주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낸 그런 저변이기도 했습니다. 이 카운터 컬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LSD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어, 사실 LSD는 뭐 지금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1950년대, 60년대에는 아직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LSD라는 환각제를 활용해서 인간의 의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환각제를 먹게 되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집단적으로 그 가출을 해서 꼬민 같은 것들을 형성하는 운동으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런 카운터 컬처적인 문화, 특히 히피 문화를 기반으로 한 그런 문화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티머시 리얼이라는 인물은 이러한 그 LSD를 중심으로 한 이 카운터 컬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티머시는 이런 환각을 통해서 인간의 영역을 확장하고 인간에 관한 정의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그 1940년대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사이버네틱스 또는 그 바네바 부시의 매맥스 같은 그런 그 과학과 철학이 만나는 영역과 또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AI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능력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굉장히 그 유사한 점이 있고요. 이 당시에는 이제 LSD라는 환각제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이제 시도해 봤다는 점, 그런 점들이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티머스라는 사람은 결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도 출마를 합니다. 이때 비틀즈의 굉장히 유명한 Come Together라는 음악이 이 어, 티머스의 주지사 선거를 돕는 캠페인 음악으로 쓰이기도 했을 정도로 이 티머스는 그 당시 비틀즈라고 하면 뭐 미국 젊은이들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동서부를 뭐 가리지 않고 그래서 이 비틀즈가 주지사 선거 캠페인을 도울 정도였기 때문에 대단히 그 젊은이들의 열화와 같은 그런 그 찬사를 받고 있었던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결국 이 사람 이제 그 1970년에 30년 선고를 받게 되고 수감되고요. 뭐 탈옥하고 망명하고 다시 체포되고 사면되는 그래서 결국 1996년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운터 컬처를 대표하는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Whole Earth Catalog라는 이름의 잡지인데요.
스튜어트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1968년에 창간한 잡지입니다. 사실 이 잡지의 원래 목적은 히피들이 꼬민 활동, 즉 이제 그 도시를 떠나서 그들만의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카탈로그입니다. 이들이 이 히피들이 꼬민 활동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의식의 확장, 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막 환각제를 복용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자연애로의 회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꼬민 활동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필요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Whole Earth Catalog의 창간호에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로버트 위너의 사이버네틱스라는 그 논문에 대해서 서평이 실리게 됩니다. 이 점이 이제 되게 재미있는 점인데요. 이 스튜어트 브랜든이라는 사람은 나름 이쪽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스튜어트 브랜든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1972년에 롤링스톤이라는 잡지에 스페이스 워라는 분석 기사를 기고한 후에 유명해졌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어떤 그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제록스라는 회사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그 우리한테는 이제 복사기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제록스는 복사기뿐만 아니라 컴퓨터 산업 초창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 개발들을 많이 했습니다. 마우스라든지 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전부 제록스 연구소에서 특허를 만들어낸 그런 발명품들이었으니까요. 이 스튜어트 브랜든이 제록스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이 제록스 연구소를 갔더니 그곳의 연구자들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게임의 이름이 스페이스 웜입니다. 근데 이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라고 하면 물론 동부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그 컴퓨터죠. 거대한 컴퓨터가 중앙 집중 제어 방식을 통해서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 같은 그런 빅 브라더의 느낌이었던 거죠. 그런데 스튜어트 브랜든이 제록스 연구소에서 보았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저마다들 자기 컴퓨터를 쓰고 있고 그 자기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각자 자신의 컴퓨터에서 개인의 창조성을 자극하는 그런 뭐 협력형 게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롤링스톤이라는 잡지에 이제 기고하면서 유명해졌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창간호에서 노버트 위너의 사이버네틱스를 어, 다룸으로써 이제 이 사이버라는 용어의 대중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뭐 사이버라는 용어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부터 벌써 1970년대 초부터 이 사이버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이 음악에 이제 사이키델릭이라는 용어로도 활용되고 이제 이런 그 영향을 미친 그런 잡지이고요. 사실 이 Whole Earth Catalog라는 잡지가 유명해진 것은 그 이후에 2005년에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합니다. 사실 스티브 잡스는 대학 1학년을 중퇴한 사람이었어요. 그 왜 스티브 잡스가 대학 1학년을 중퇴했는지는 이 2005년에 스탠퍼드 대학 졸업 연설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2005년에 스탠퍼드 대학 스티브 잡스의 졸업 연설을 찾아서 봤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많이 있고요. 한글 자막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서 보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어떤 기술적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감명 깊고 설득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 스탠퍼드 대학 졸업 연설을 하면서 그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호러스 카탈로그 페가노에 실린 글귀를 소개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 호러스 카탈로그의 마지막 페간호의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영어로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그 글이 있죠. 뭐 직역하자면 계속 배고파해라, 계속 바보 같아라, 뭐 이런 건데요. 이걸 의역하자면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욕망을 계속 가져라. 그리고 좀 우직하게 바보처럼이라는 것보다는 우직하게 그렇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매진해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하는 뭐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그런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졸업생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욕망을 잃지 말고 막 이렇게 뭐 머리 굴리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직하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라. 이것이 이제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어, 이 이후에 이제 이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Whole Earth Catalog라는 잡지는 어, 이 사이버 문화에 대학 문화에 혼을 불어넣었다고 평가될 정도로 많은 실리콘밸리의 인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의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친 이 반학 문화, 즉 카운터 컬처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인들의 황금 시대, 골든 에이지라고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럽이 이제 막 다 그 경제적으로 엉망이 돼 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제 미국입니다. 비로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초강대국이 됩니다. 물론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미소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만 보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때 처음으로 중산층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미들 클래스. 뭐 이렇게 영화에 보면요. 하얀 이렇게 집이 있고 앞에 잔디밭이 있고 차고가 있고 거기에 이제 자기 차가 한 대씩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집 안에는 이렇게 응접실에 쇼파가 있고 그다음에 TV가 놓여져 있고 또 그 음반을 틀 수 있는 그런 그 전축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의 삶의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미국인들은 굉장히 그 미국인이라는 자부심도 크고 또 실제적으로 소득도 계속 늘어나는 그런 소위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제 자식 세대들은 어떻겠어요? 이 아버지 세대들은 우리는 열심히 고생해서 이렇게 좋은 시절을 만들었으니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이런 얘기를 듣겠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예,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전쟁 이후의 베이비붐 1세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공부만 하면 돼. 이제 얼마나 좋니? 이 훌륭한 나라, 세계 최강국 미국에 너희들은 태어났으니 너희들의 복이다.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런데 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이 공립학교 시스템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거죠. 1등이 있고 꼴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 학교 시스템에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블랙보드 정글이라는 이제 영화가 있었는데 오른쪽에 이제 그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블랙보드는 칠판이죠. 정글. 칠판이 있는 정글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그 경쟁, 어, 성적을 더 잘 받기 위한 그런 경쟁. 성적을 잘 받아야 부모님에게 칭찬받게 되고 또 성적을 잘 받아야 나중에 더 좋은 직장, 직업을 얻게 되고 더 좋은 대학을 가게 되는 그 뭐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그 경쟁이 이 1950년, 60년대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것에 대한 반항으로서 이제 카운터 컬처라고 할 수 있는 반항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리듬 앤 블루스라는 것의 등장이에요. 리듬 앤 블루스라는 것은 뭐 재즈에서부터 출발한 음악인데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반항하는 세대들의 부모는 당연히 중산층의 백인 부모죠. 화이트이고 앵글로 삭슨이고 프로테스탄트 즉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그런 중산층 부모들이니까
이들에게 반항하고 싶은 아이들은 당연히 이 부모들이 싫어하는 짓을 하겠죠. 예. 흑인들의 B급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듬 앤 블루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게 락큰롤로 이어지는 거죠. 리듬 앤 블루스라는 용어는 빌보드지가 1949년에 명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리듬 앤 블루스를 기반으로 한 락큰롤이 이제 미국 젊은이들에게 또 10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바로 그 락큰롤이 배출한 가장 큰 스타가 엘비스 프레슬리이고요. 이 사진이 이제 여러분들도 뭐 어렸을 때 어디선가 봤을 만한 그런 사진이죠. 여러분 부모님들 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도 좋아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가수입니다. 1935년부터 1977년까지 활동했던 엘비스 프레슬리는 과거 락큰롤의 황제라고 불렸습니다. 뭐 하트브레이크 호텔이라는 곡으로 8주간 빌보드 차트 1위를 했고요. 하운드 독도 11주간 1위를 했던 그런 그 대표적인 미국의 5, 60년대 반항 문화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대들이 락큰롤에 빠지게 되자 당연히 미국 주류 사회는 락큰롤을 탄압합니다. 그래서 락큰롤 유명한 스타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비행기 사고로 죽기도 하고 자동차 사고로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엘비스 프레슬리는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이제 피해서 군대에 입대하고 이제 제대하고 돌아와서 다시 큰 인기를 얻게 되는데 아무튼 철저하게 이 10대들이 빠지게 되는 락큰롤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이러한 반항 문화의 배경 속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요. 바로 존 F 케네디라는 아주 젊은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이 존 F 케네디 당선의 의미도 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카톨릭이었는데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까지는 또 존 F 케네디는 이민 온 그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인데요. 그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이민자 그리고 또 카톨릭이 그 종교인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케네디가 젊은 대통령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뭔가 변화,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도 보죠. 근데 어쨌든 케네디도 역시 63년에 암살되고 맙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새로운 변화가 추구되면 그것이 다시 뭐 주류 사회의 반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시 좌절되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964년 2월에 미국 문화 이런 대중문화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비틀즈의 상륙입니다. 상륙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제 비틀즈가 영국 출신의 그 가수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상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anna Hold Your Hands라는 곡으로 빌보드 차트 첫 1위를 한 이후에 뭐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 대중음악을 휩쓰게 됩니다. 1964년 4월 둘째 주에 빌보드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비틀즈 곡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64년에 판매된 음반의 무려 58%가 비틀즈의 음악이었습니다. 제가 대중문화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길고 자세하게 한 이유는 컴퓨터라는 것이 당연히 기술이 먼저 기반이 돼야 하고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완숙되어야만 실제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좋고 훌륭한 원숙한 그런 기술의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또는 생활적 또는 인간의 어떤 의식적 기반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그저 기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던 이 문화적 흐름 속에서 개인용 컴퓨터라는 것이 출현될 수 있었던 바탕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동부를 중심으로 한 컴퓨터 산업을 이끌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컴퓨터에 대한 생각들, 거대한 중앙 집중 제어 방식의 그런 거대한 컴퓨터, 개인에게는 도저히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국가나 큰 회사들에게 필요했다고 생각됐던 컴퓨터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아, 저것이 인간의 의식을 확장시켜 줄 수 있겠구나. 나를 도와서 나의 의식을 확장시키고
내가 그동안 축적해 놨던 지식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를 위한 기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고 그런 생각의 기반에는 미국의 주류 문화에 대한 대항 문화, 히피 문화 또는 뭐 그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연결되어 자유롭게 혁신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개인용 컴퓨터가 일으켜낸 생활의 변화 그리고 기술의 변화 그리고 역사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그런 얘기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내고 아이패드를 만들어낼 때 인간에 대한 집중, 인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다는 점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디지털 라이프 속에서 여러분들 또한 이 대학 생활을 해가면서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 역사에 남는 그러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꼭 갖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IT와 인터넷의 역사 1장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